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래알 일터 안전보건 포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화학 공장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할 텐데요. 저희 숭실대학교는 아까 김태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환경융합공학과가 있고 스마트 산업안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또 스마트 안전공학과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첨단으로 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접목된 산업안전관리 또 생산성관리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 및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드린 대로 32년 정도 안전공단에 근무를 했고요. 안전공학 박사로 거쳐서 기술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해가 열심히 젊었을 때 공부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대 산업사고의 개요하고 중대 사고 사례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산업안전기술, 그리고 이제 화학공장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사례, 마무리 말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중대 산업사고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중대 산업사고가 뭐다, 이 중대 산업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사례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라고 중대 산업사고인데요. 이 ILO의 협약 컨벤션 174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제44조의 제1항에 보면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랍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대재해가 있고요. 중대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있고요. 이번에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 생긴 용어가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는데요. 어떻든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요거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여러 건의 이제 화학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1974년도에 프릭스보로라는 지역에서 사이클로 헥사놀이라는 물질이 반응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사망이 28명, 부상이 89명 해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972년도, 74년도 이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고, 결국 이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PSM,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PSM과 같은 그런 제도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사고가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다이옥신이라고 독극물입니다. 다이옥신 누출 사고가 1976년도에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베소 다이렉티브 1, 2, 3 현재 3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요 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럽 지역에서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가 꽤 컸던 게 사망이 144명입니다. 부상이 7,000명 정도 됐고, 가축도 많이 죽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중대 산업사고를 겪으면서 유럽 쪽에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화학사고인데요. 인도 보팔의 MIC라고 해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거든요. 이게 농약 공장인데요.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농약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10,00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6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밤사이에 독극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MIC가 누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과연 이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스마트 산업안전 기술이 있었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출을 감지하고 예방을 하고 했더라면 과연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휴브 글로벌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불산이 아니고 이제 누출된 건 불화수소 왼쪽 상단에 보는 20톤짜리 탱크로리입니다.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가 작업자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밸브를 잘못 열어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불화수소 인근 1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인근 주민 한 11,000명 정도가 병원 신세를 졌던 그런 큰 사고였는데요. 이게 2012년도 9월 27일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때 본부에 이제 산업안전실장을 할 때인데요. 이게 PSM 쪽으로 보면 이제 21개 물질이었어요. 7개 업종에 이제 21개 물질이었는데 그 안에 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산을 포함한 각종 염산, 황산 해서 산유를 포함해서 총 51개 물질로 해서 그때 당시에 1257개의 그 PSM 대상 사업장이 2,300개 정도로 늘어나는 PSM 적용 대상 사업장이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 쪽으로 보면 화관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 장애형 평가라든가 위해관리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시행하게 된 그런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안전제도에 한 번에 또 전환점이 됐던 게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불화수소 가스가 인근 주거단지로 갔더라면 아마 피해가 훨씬 더 컸었을 텐데 다행히 그 산악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지하시는 바대로 뭐 4차 산업혁명의 AI,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 로봇, 뭐 3D 프린팅, AR, VR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만약 이 시절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야, 앞으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인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 이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해서 뭐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떻든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뭐 또 안전관리 이런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네트워킹, 또 AI, 인공지능, VR, 뭐 AR 뭐 이런 내용을 해서 결국 이제 제조업 현장에 뭐 서비스업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어쨌든 ICT 정보 통신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안전관리를 아니면 생산성 관리를 하는 게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산업이 엄청 발전하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생산 과정의 압력 조건이라든가 온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유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최적의 안전관리 기법이 나오고 그걸 잘 관리함으로써 누출 사고라든가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해가 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통해서 전부 다 축적을 해서 그 최적화된 내용의 그 결과물을 좀 도출해내서 관리를 하는 그 일종의 데이터 과학이 좀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드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남극에도 저장하고 바닷속에도 저장을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인데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 인공지능을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을 해서 최적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빅데이터를 만나서 약간 인공지능 기술이 그 훨씬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시는 대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을 구글 알파고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경기를 해서 6번을 쥐고 한 번 우연히 이겼는데요. 사실은 뭐 한 번 이긴 것도 우연이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화된 그런 알파고가 결국은 인간보다 승리하는 그런 기술,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발전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게 이제 안전체험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뭐 AR이라든가 VR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보시는 게 이제 탁구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실제는 아니지만
태블릿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인데요. 로봇 쪽은, 로봇이 있고, 이제 또 드론이 있고 그런데, 로봇 쪽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자, 로봇을 활용해서 그 화학공장이라든가 기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각종 배관료라든가 게이지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근로자들이 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측정을 하거나 뭐 일일이 컨트롤 룸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동으로 로봇에 세팅을 해 놓으면 수시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의 스팟이라는 로봇인데요. 미리 이제 그 입력을 물론 해놨겠죠. 그래서 어디 계기 검측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상한 소음도 감지를 해서 그걸 뭐 실시간 그 근로자를 대체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화학공장이라든가 위험한 설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압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또 기술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현실에 있는 리얼 스페이스하고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공장, 설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뭐 화학 공장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장 관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뭐 전자제품 업종이 이제 스마트 쪽으로 안전하게 많이 좀 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 그 주제인 화학 공장에서 안전관리 아니면 생산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스마트 기술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설비하고 그 큰 차이점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재래식 자동화 설비 그런 개념이었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산업용 로봇인데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설치 기준을 보면 뭐 작업자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방어 울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높이가 1.8m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작업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안전 매트라든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작업자의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아까 스팟 로봇 뭐 그런 개념이죠. 그 작업자 옆에서 같이 상호 교감을 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흘러갈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안전보건하고 이게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하고 가장 문제가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뭐 신뢰도 거든요.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이제 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몇 가지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핵심은 그겁니다. 정보통신기술 ICT하고 디지털 신기술인 DT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공정 관리를 하는데, 어떻든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최적의 공정 안전 조건, 그리고 최적의 안전 운전 조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라든가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산업 안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 부재료 최적 수급 의사결정인데, 결국 이제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이 되고, 만약 그 고압이 걸리거나 뭐 누출이 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적의 공정 운전 조건을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설비에 따른 예지 보존 기술인데,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그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를 보존하거나 뭐 이런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원격 공장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요즘 뭐 컨트롤 룸에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작업자가 일일이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센서를 경고를 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 대응까지도 하는 그런 기술로 화학 공장의 스마트 안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예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화재 폭발이라든가 누출 뭐 아니면 추락, 협착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미티게이션 그런 전략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대응하는 그 긴급 대응이라든가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응. 이 세 가지 영역에 이제 각 분야별로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대응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 각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나라 화학공장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스마트 플랜트라는 걸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2, 3년 내로 다 졸업을 합니다. 이제 그 은퇴를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뭐 교육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경험치로 그동안에 운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구성원이 고령화되는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그 하나의 이 배경, 도입 배경 이유가 되겠고요. 뭐 세대 교체하고 결국은 경쟁력 있는 공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전을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해서 뉴테크를 통한 스마트 플랜트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스마트 플랜트 구축 사례가 되겠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뭐 센서를 잘 설치를 해서 그 센서를 가지고 운영을 자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소프트 센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드론인데요. 실제로 화학 공장에 뭐 드론을 쓰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이제 장치 산업 위쪽의 얘기지만 굴뚝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드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그런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그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더라라는 내용이고, OTS라고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시키는데, 뭐 여러분들 뭐 스크린 골프 쳐보셨겠지만 스크린 골프라든가 그런 비행 조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OTS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또 정보화하고 또 인공지능 AI라든가 빅데이터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기반 실시간 자율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토탈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플랜트의 이게 핵심 개념인데요. 각종 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은 다 적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또 이제 각종 포터블 뭐 CCTV 뭐 VR, AR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웨어러블 안전 뭐 이런 것들, 드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든 공장 전 지역을 무선 센서망으로 구축을 해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이 작업자가 끼고 있는 게 안전모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스마트 글라스라는 첨단 기기를 부착을 해서 어떻든 정비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해외라든가 뭐 외딴 섬이라든가 뭐 이럴 때 뭐 정비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 교감을 하면서 저 경험 있는 작업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상, 음성, 뭐 디스플레이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장비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니웰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 저 사업장, 화학 공장에 특히나 안전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데인데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이라는 게 있는데 야, 이게 공장에 이제 가스가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센서해서 그 가스가 뭐고 어느 정도 농도로 배출이 되고 누출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요 내용이 이제 카메라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장면이 되겠고, 그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을 센싱하는 그런 이 카메라 요 하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요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메탄을 1k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보시면 불꽃이 올라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메탄 가스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이 안 난 상태에서 가스만 노출이 돼도 이렇게 감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서 화학공장에 이제 설치가 된다면 뭐 많은 기기가 아니어도 1km 밖에서 이렇게 다 감지를 해서 이 가스가 누출이 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런 내용의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 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거를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 GCI 장비로 측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측정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순수한 물질도 있고 뭐 혼합물도 있고 뭐 앞으로 이제 개발될 그런 화학물질까지 포함해서 총 40가지 정도의 유기화합물을 24시간 365일을 요거 장비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화학공장에서 가스 누출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에 실제 설치돼서 배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그래서 5km 정도의 반경을 카메라 한 대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GCI의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으로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기반 종합 관제 솔루션인데요. 이제 사업장에서 가령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근로자들이 그 주위에 있으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휴브글로벌처럼. 휴브글로벌도 안에 작업자들이 5명이 있던 작업자 5명이 다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의 위치 동선이라든가 가스 누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비상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위치 추적 기반의 종합 관제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방향이라든가 뭐 가스 누출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아니면 작업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플레어 모니터링 솔루션인데 이 플레어 스택에 나오는 가스 상태인데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리얼타임의 비디오 장면입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를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게 가스의 종류라든가 농도라든가 허용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알람을 좀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알람 경고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기술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면 어떻든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로 발생하는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사람이 가스라든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첨단 장비,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투자 대비 수익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화학공장의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필요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소개해 주셨고, 특히 화학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대재해예방처벌법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발전소라든지 이 건설 현장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학 공장의 소개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 공장의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GS 칼텍스라든지 SK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화학 공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는 아직 도입 실태는 뭐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첨단 기술이 꼭 대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런 기술들이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화학 공장은 특히나 그 생산성하고도 연관이 있고 안전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방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가스 누출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CCTV라든가 뭐 또 사람이 작업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하던 거를 로봇이라든가 뭐 센서들을 활용해서 컨트롤 룸에서 자동으로 예방하거나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응 차원에서도 봐도 그동안에 이제 수동으로 대응하던 것들,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을 비상 알람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차단을 시켜서 안전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대기업체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생산성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용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력이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좀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해줘서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기개발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좀 많이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 사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좀 줄이고, 그렇다 해서 생산성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석유화학 공장을 좀 이게 가보니까, 한 3년 전에는 우리가 이퍼밋 같은 작업 절차 경우에 또 근로자 위치 추적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꼭 경제적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와 같은 현실화했을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모두 다 느끼실 텐데요. 지금 뭐 저희들은 티맵이라든가 이런 그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사생활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어디에 어떤 장소에서 뭘 하는가 다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좀 센 데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노동조합의 벽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사실 침해가 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어디에 그 이동 위치 추적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안전을 위해서 생산성 또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좀 그 문제가 되는 소지들을 좀 없애면서 이 스마트 기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어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